하면은 한 페이지 내에서 특정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필요한 페이지만 필요한 컴포넌트와 혹은 리전만 새로 갱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있는데 실제로 안에 내용은 갱신이 뭐 그냥 됩니까? ADF 라이프 사이클 아까도 복잡한 거 보셨잖아요. 그걸 타야 되거든요. 그걸 타면서 파셜 페이지 리프레시를 통해서 그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어떻게 변경, 컨트롤을 하는 그런 내용을 파셜 페이지 리퀘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파셜 페이지 리퀘스트는 이제 AF 스위치는 아까 내비게이션 다이내믹에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팝업에 보시면은 지금 했던 거 인라인 팝업, 다이얼로그 말고 AF 땡땡 팝업을 땡겨보시면은 그 팝업의 어트리뷰트 중에서 보시면 컨텐트 딜리버리라는 어트리뷰트이 있어요. 그거 말고 AF 테이블에도 있고 트리에도 있고 트리 테이블에도 있고 이터레이터 이런 데에 다 컨텐트 딜리버리라는 게 있거든요. 네, 테이블에는 있는데 이터레이터는 없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 컨텐트 딜리버리가 뭐냐 하면은 그 UI 컴포넌트를 보여줄 당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언제 가지고 오느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팝업을 만들어서 그 팝업에 나오는 내용이 테이블에서 어떤 레코드, 로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계속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달라져야 되죠. 그런데 테이블의 데이터는 ADF BC에 써 있는 데이터 보면은 그것들이 제대로 달라지는 걸 보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ADF의 데이터 바인딩을 안 쓰고 어떤 경우에는 팝업의 데이터가 분명히 이게 달라져야 되는데 계속 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하다 보시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컨텐트 딜리버리라는 어트리뷰트에 이미디어트, 레이지 언캐시드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 옵션 중에서 이미디어트는 그 팝업이 보여지든 안 보여지든 그 팝업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프리페어 모델 단계에서 초기에 데이터를 미리 다 끌어옵니다. 유저가 겉으로는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미디어트고요. 두 번째는 레이지는 실제로 그 컴포넌트, 컨텐트 딜리버리라는 어트리뷰트가 있는 그 컴포넌트가 보여질 때 그때 레이지로 다시 XML 리퀘스트가 가고 AJAX 리퀘스트가 가고 그거에 대해서 캐시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레이지 언캐시드는 매번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혹시 팝업에 데이터가 바뀌지 않는 경우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이러면은 컨텐트 딜리버리라는 어트리뷰트를 한번 보시면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이 PPR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밑에 거는 제가 다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AJAX를 이용해서 웹페이지가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전체 페이지 리프레시를 할 필요가 없고 페이지 백버튼이 나올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서버와 통신하는 데이터 양은 적게 전체가 다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파셜 페이지 리프레시가 JSF 라이프 사이클이 그 복잡한 것 특히 그 안에서 컨버팅과 밸리데이션 업데이트 모델 단계가 있는 데서 잘 생각을 그냥 내일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내가 아직 요 페이지에 어떤 유저가 서밋할 데이터가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팝업을 띄우거나 인라인 팝업을 띄우거나 익스터널 윈도우를 띄워가지고 데이터를 받아와서 여기다 처리를 하고 요 페이지만 갱신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애들은 리프레시가 돼야 되고 리콰이어드 속성이 있고 어떤 애는 리콰이어드가 없고 뭐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 데이터만 탁 가가지고 리프레시해서 그 옆에 있는 다른 컴포넌트를 탁 갱신하고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JSF에서 기본적으로 리퀘스트가 가면은 모든 폼의 데이터가 당연히 다 가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다 가기 때문에 파셜 페이지 리프레시를 하려면은 그 파셜 페이지 리프레시를 하기 위한 프레임을 안에 내부적으로는 각각의 컴포넌트의 라이프 사이클을 바꿔버려요. PPR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거죠.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파셜 서밋이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파셜 서밋이라는 어트리뷰트가 각각의 태그에 대부분 보시면은 파셜 서밋이라는 버튼이나 링크 같은 이런 데는 파셜 서밋이라는 어트리뷰트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파셜 서밋이라는 여기에 파셜 서밋이라고 하는 게 true냐 false냐 이게 있고요. 각각의 모든 컴포넌트에는 커맨드 컴포넌트에는 반대로 이런 input 컴포넌트, select one choice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select one choice, 칼렌더 이런 모든 것들도 잘 보시면은 그런 어쨌든 유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애들은 오토 서밋이라는 게 있어요. 오토 서밋 혹은 파셜 서밋. 요게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셜 서밋이 true가 되어 있는 애가 버튼이 눌려지거나 혹은 인풋 텍스트인데 오토 서밋이 true로 되어 있는 그런 애들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가 인풋 텍스트면은 데이터 밸류 체인지죠. 데이터가 바뀌거나 링크 혹은 버튼이 눌려지면 서밋이 되는 그런 애의 파셜 서밋이 true가 되어 있으면 다른 컴포넌트들은 JSF의 라이프 사이클을 안 타요.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돼 있었죠? 제일 처음에 베이시스 리퀘스트가 들어오면은 리스토어 뷰를 하죠. 리스토어 뷰 하고 나서 HTTP 프로토콜에 의해서 들어온 모든 텍스트를 submitted value라는 어트리뷰트에다가 스트링으로 딱 갖다 놓습니다. 데이터를 스트링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 값을 컨버팅을 해요. 어떤 타입, 데이터 타입이냐 스트링이냐 인티저냐 이런 식으로 컨버팅을 해서 컨버팅이 제대로 됐으면 그때 밸리데이션을 합니다. 이게 필수 속성이냐 리콰이어드냐 이게 데이터 제대로 된 민맥스가 걸려있는 데이터 안에 들어와 있느냐 인테저인데 안에 점이 찍혀 있느냐 이런 것들 이런 밸리데이션을 해요. 밸리데이션을 하고 어떻게 하죠?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어플리케이션에 실제 그 버튼이나 링크의 실제 어플리케이션의 액션이나 액션 리스트가 실행되고 다시 렌더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 라이프 사이클이 모든 컴포넌트마다 다 일어납니다. 한꺼번에 쭉 일어나는데 파셜 서밋이라는 애가 되어 있는 커맨드 링크나 버튼이 눌려졌을 때는 혹은 오토 서밋이라고 되어 있는 애가 갔을 때는 걔만 라이프 사이클을 따요. 다른 애들은 무시해버려요. 요게 돼야지만 파셜 페이지 리퀘스트의 의미가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파셜 서밋 어떤 컴포넌트에 대해서 파셜 서밋이 되었을 때 요 컴포넌트에 의해서 내가 데이터를 바꿔야 될 것들, 어떤 액션이 일어나야 될 것들, 그걸 통해서 이제 밸류가 바뀌어야 될 이런 애들은 또 애를 트리거로 해서 파셜 트리거로 얘를 세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요 컴포넌트와 함께 그만큼만 같이 파셜 ADF, JSF 라이프 사이클을 탄다는 것이에요. 이게 파셜 페이지 리퀘스트 PPR이라는 기능인데요. 요거에 의해 가지고 ADF의 모든 90%의 컴포넌트는 AF 스위처는 없어요. 잘 보시면. 걔는 파셜 트리거, 파셜 서밋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완전한 서버 단에서의 모델이 렌더링 될 때의 그 서버 사이드 컴포넌트라서 아예 없고 나머지 클라이언트에서도 보이는 혹은 비집을 하지 않지만 HTML로 나오게 렌더링이 되는 그런 컴포넌트들은 전부 다 파셜 트리거 혹은 파셜 서밋 혹은 오토 서밋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ADF의 모든 컴포넌트가 AJAX를 위한 컴포넌트들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일 또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PPR이 파셜 페이지 렌더링, 파셜 페이지 리퀘스트가 동작을 하려면 특정 컴포넌트만 라이프 사이클이 동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라이프 사이클 바운드의 경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파셜 트리거라는 거를 다른 컴포넌트들이 얘를 쳐다본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애들에 상관없이 요 컴포넌트의 이벤트에 따라서 밸류들이 동작을 하게 된다라는 게 파셜 트리거와 파셜 서밋 혹은
인풋 텍스트의 오토 서밋과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이것도 나올 건데요. 그런 파셜 서밋을 JSPX UI 단에서 선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파셜 트리거가 없더라도 어떤 경우에 따라서 어떤 애를 바꿔줘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컴포넌트의 액션 주로 링크 아니면 버튼이잖아요. 그것의 액션 리서너에서 add partial target이라는 여기 있는 자바 API를 써가지고 어떤 컴포넌트를 지정해버리면은 걔만 쫙 바뀌어버려요. 파셜 트리거가 전혀 있지 않는 애들도 서버 사이드에서 바로 데이터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 리프레시 전혀 없이요. 이것들이 PPR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PPR을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오는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사실 가는 거는 비슷하지만은 오는 데이터의 양이 전체 페이지가 풀 리프레시가 돼서 닥 타입부터 전체 다가 오느냐 바뀌어져야 될 페이지만 데이터만 XML 타입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그 페이지의 리스판스는 엄청나게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싱글 다큐먼트를 이제 추구를 하잖아요. 리치 클라이언트라는 게 우리가 스윙이나 엑셀 이런 거 생각할 때 멀티 윈도우 띄어서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한 페이지에서 다 싱글 페이지에서 리프레시를 하는 것들은 이런 PPR 기능이 JS ADF 컴포넌트 안에는 이미 다 내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시고 쓰는 방법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까요? PPR 1.JSPX를 한번 볼까요?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볼까요? 여기에 AAA 쓰고 딱 쓰면은 얘가 바뀌는 파셜. 그 다음에 여기다가 444 탭 치면은 얘가 바뀌는. 이게 이제 파셜인데 F12를 다시 한 번 더 눌러볼까요? 여기서 네트워크 오는 데이터를 보시고요. 여기서 누르면 이런 리퀘스트가 갔어요. 그래서 이 리퀘스트가 어떻게 갔느냐 하면은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내가 만든 이벤트가 뭐냐면 이벤트가 갔어요. 12번 커맨드 버튼 1번이라는 애한테서 액션 이벤트가 간 거죠. 액션 이벤트가 가면서 요 데이터가 이제 같이 서밋이 됩니다. 서밋이 저 밑에 어디 있을까요? 바뀐 내용이 이렇게 폼 데이터가 IT1은 QQQ 전체 다가 가긴 가죠. 전체 다가 IT1하고 인풋2도 가고 그 다음에 폼도 가고 이거는 AF 인풋이죠. AF 폼이죠. AF 폼 커맨드 버튼은 뭐였고 이벤트 이런 것들이 다 갑니다. 다 가긴 하지만 라이프 사이클을 안 탄다는 거예요. 다른 놈들은 안 타고 얘만 이렇게 딱 갑니다. 그래서 가고 나면은 리스판스는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PPR.JSPX의 데이터 프래그먼트로 어떻게 오느냐 하면은 여기에 뭐 CSS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내가 뭘 했을 때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체 CSS와 함께 요 OT1에 대해서는 QQQ로 아웃풋 텍스트 1번에 대해서는 QQQ로 바꿔라 라는 게 이렇게 오죠. 이렇게 오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시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AD 오라클의 옛날 포탈부터 그랬어요. 여기 아이프레임 이게 푸시 아이프레임이라는 게 있죠. 얘가 안 보이는 히든 아이프레임이거든요. 모든 데이터가 이쪽으로 와요. 아까 그 XML들이. 그러면은 요 아이프레임으로 와가지고 목을 받아다가 돔트리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제어를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페이지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한번 보시면은 이 버튼이 파셜 서밋이에요. 일단 내 페이지 그러니까 파셜 서밋은 내 페이지에서 뭔가가 바뀌지 않는 그 페이지가 그대로 보여질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커맨드와 링크와 버튼과 링크 모두 그거에는 전부 다 파셜 서밋은 true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내 페이지가 안 바뀔 거면은 그 페이지가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면은 모든 버튼과 링크에는 파셜 서밋을 true라고 두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셜 서밋. 두 번째로는 그거에 의해서 뭔가 결과가 리스판스에 대해서 바뀌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놈들은 요 파셜 서밋을 한 요 커맨드 컴포넌트에 대해서 요 인풋이 요 아웃풋이 파셜 비헤이비어의 파셜 트릭으로 얘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두 개를 쓰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에딧 해가지고 그러면은 얘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요 값이 요 버튼이 눌려졌거나 혹은 요거에 요 아웃풋 텍스트에 OT1이 아니고 여기 IT2로 바뀌어야 돼요. IT2 요거나 바뀌면은 얘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IT2는 없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 베이스로 한 칸 띄우고 해서 여러 컴포넌트를 여기다 다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값은 요 컴포넌트에 방금 여기에 세팅된 요 컴포넌트에 따라서 라이프 사이클이 다시 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업데이트 모델이 돼서 다시 렌더링을 될 때 새로운 값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요 인풋2는 당연히 그러면은 파셜 드리브가 인풋2네요. 얘가 이름이 인풋2입니다. 인풋2 아이디가. 그래서 얘가 오토 서밋이 되면은 얘가 파셜로 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바뀌는데 오토 서밋은 사실 여기에 있는 파셜 서밋이라는 의미는 조금 틀려요. 조금 틀리는 게 오토 서밋이 됐을 때 다른 인풋 컴포넌트들도 사실상은 그 밸리데이션 다 돼요. 얘가 오토 서밋 됐을 때 얘 데이터 안 가느냐? 간다라는 거죠. 가서 밸리데이션 안 되느냐? 밸리데이션 돼요. 그렇지만은 요 값이 바뀌었을 때 파셜 리프레시 하는 효과가 얘가 있기 때문에 오토 서밋이 되면은 전체 페이지가 안 가고 커맨드 버튼이나 링크가 안 눌려져도 리퀘스트가 가거든요. 오토 서밋이 됐을 때, 데이터 바뀌었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고글을 쳐다보는 이런 애들이 데이터 바뀌기 때문에 파셜 서밋과 똑같은 결과를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파셜 서밋이나 오토 서밋. 그래서 파셜 서밋을 두고요. 파셜 서밋을 그러니까 버튼이나 링크에 파셜 서밋을 두고 혹은 어떤 인풋 텍스트에 따라서 뭔가 인풋 밸류에 따라 다르면은 인풋 컴포넌트는 오토 서밋을 true로 두고 그거에 의해서 바뀌고 나서 어떤 액션을 하고 나서 뭔가 바뀌어야 될 게 있으면은 파셜 트리거를 기어로 달아라. 각 컴포넌트마다. 대신 컴포넌트의 버튼과 링크는 전부 다 파셜 서밋. 페이지가 안 바뀌면 파셜 서밋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PPR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add partial target 이거 JS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거 add partial target이라는 걸 두면은 value change input 텍스트가 바뀌었어요. 그럼 value change listener에다가 뭘 두느냐면은 이 값이 바뀌었네. 뭐 로직 이렇게 쭉쭉쭉 처리하고 나서 마지막에 find 컴포넌트로 output 텍스트 OT1을 찾아다가 그거를 요렇게 해서 add partial target output 텍스트 OT1이라고 딱 써주면은 걔만 리프레시가 돼요. 자바 메소드 내에서 파셜 이런 필요 없이.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플한데 이제 내일 18 invaluable 레슨을 보시면은 얼마나 복잡한지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내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PPR의 제약상 이게 이제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컨텐츠 이벤트 체인지 이벤트는 데이터 바인딩 레이어 제가 설명할 때 ADF의 모델단
자, 엔딩의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페이지에 PPR이라는 걸 안 써도 주로 ADF BC를 쓰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DB에서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B의 어떤 데이터를 이쪽에서 한번 바꾸면은 파셜 페이지를 안 써도 바뀌어야 될 게 있으면 자동으로 싹 바뀌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에 인플로이 테이블이 있는데 인플로이 폼을 하나 봤어요. 이 인플로이 폼에서 여기는 뭐냐면은 셀러리, 여기는 커미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토탈 셀러리는 트랜지언트 어트리뷰트인데 셀러리 곱하기 12 곱하기 커미션이야. 여기 요 트랜지언트 어트리뷰트 요거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ADF BC의 뷰 레이어에 이제 저장이 돼 있어요. 그 선행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 토탈 셀러리는 여기 셀러리나 여기에 커미션 데이터 둘 중에 하나만 딱 바뀌면은 오토 스밍만 해두면은 얘는 파셜 트리가 안 바뀌어도 자동으로 데이터가 다 바뀌어버려요. ADF 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바인딩 레이어에서 UI를 딱 알아채고 있다가 데이터 컴포넌트에서 선언된 것들이 비즈니스 로직에 의해서 뒷단에서 바뀐 게 있으면은 이쪽을 미리 푸시를 해줘 버린다. 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예, 그런 게 데이터 바인딩 레이어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시 그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너무 복잡하거든요. 한 페이지에 버튼이 뭐 수십 개 있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DB 베이스인데 컴포넌트가 이제 파셜 트리거에 이제 향연이 일어나는 거죠. 요거 바뀌면 요것도 바뀌고 요거 바뀌면 또 요것도 바뀌고 리커시브하고 엄청나게 바뀌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쉽게 하려고 이런 컨텐츠 바인딩 레이어에서 바뀐 걸 그냥 지가 알아서 푸시해주는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근데 PPR 할 때 제일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컴포넌트, 모든 컴포넌트에 보시면은 렌더드라는 속성이 있어요. 렌더드라는 속성이 폴스인 애들은 HTML 돔 트리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걔를 찾아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렌더드가 되어 있는 나는 처음에 렌더드가 폴스야. 근데 여기 인풋 컴포넌트가 바뀌었으면은 얘는 보여주고 싶어. 그럼 얘가 렌더드가 폴스면은 요 컴포넌트의 파셜 트리거를 얘로 아무리 잡아놔봤자 얘가 없던 애가 생기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없던 애가 생기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컴포넌트를 감싸고 있는 애, 얘를 리프레시를 해줘야 돼요. 이 컴포넌트를 감싸고 있는 애를 리프레시를 하면은 그 감싸고 있는 애가 지가 새로 그리면서 얘의 렌더드가 폴스가 아니고 렌더드가 매니지드 비네이트에서 바뀌었을 거거든요. 그때 그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렌더드라는 속성을 PPR을 렌더드가 폴스인 애들은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걔들을 새로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하려면은 그 페어런트의 파셜 트리거를 걔로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새로 그려주고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면은 디스플레이라는 옵션을 히든으로 해줍니다.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컴포넌트에 렌더드고 있지만 디스플레이라는 속성도 있거든요. 그럼 디스플레이 속성은 실제로 UI에 페이지만 안 보이고 HTML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PPR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아까 이제 잘 안 썼는데요. PPR 내비게이션이 뭐냐 하면은 아까 그거 CNI를 했을 때 보시면은 페이지가 이렇게 착착착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페이지가 바뀌면서 F12 눌러서 보시면은 모든 데이터가 다 갱신이 돼요. 실제로 바뀌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버튼 탭 3개 있었고 여기에 페이지가 있었고 이 부분하고 이 버튼의 디스플레이 옵션이 이제 셀렉티드나 아니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똑같아 보이는데 서로 페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 페이지가 같은 템플릿을 쓰고 있고 페이지에 요쪽 글로벌 메뉴, 요 브랜드 이런 애들은 뭐 바뀔 게 없고 여기만 조금 바뀌는데 전체적으로 페이지는 이제 다른 페이지고 전체 다 바뀌면은 네트워크 밴드위스 쪽으로 좀 리스판스가 좀 늦잖아요. 속도가. 그래서 똑같은 템플릿을 쓰는 경우에 한해서는 페이지가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XML로 파셜 페이지로 이렇게 쫙 바뀌는 것만 나오게 하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PPR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쭉 이렇게 해주면은 되는데 알아만 있어요.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템플릿을 사용하면은 주로 우리가 이거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프로젝트의 오픈한 시스템에 템플릿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템플릿을 쓰게 되면은 내가 맡은 부분은 이 부분만 일부 여기만 보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은 그 페이지는 전체적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레이아웃에 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가지고 이제 세밀하게 좀 지우할 수가 있고요. 예. 툴바, 패널 컬렉션. 패널 컬렉션은 좀 많이 쓰는데 테이블이나 트리 테이블, 간트 차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패널 컬렉션이라는 거를 이제 쓰면은 매 패널 컬렉션, AF 패널 컬렉션 밑에 와 있는 테이블 혹은 트리에 따라서 위에 메뉴를, 기본 메뉴를 만들어줘요. 만들어가지고 뭐 하냐면은 요 테이블만 보기 해가지고 여기 브리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디태치, 그 페이지는 이게 디태치고요. 그 다음에 브리즈는 요 칼럼에 엑셀처럼 이제 요 칼럼만 이렇게 딱 크로즈 시켜가지고 옆으로 갈 때 이제 그 다음 셀들만 옮기는 거. 이런 것들이 패널 컬렉션에 여기에 기본적으로 단추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디태치 하는 거는 필요 없고요. 브리즈만 필요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패널 컬렉션에 보시면은 피처 오프라는 어트리뷰시 있어요. 거기에 그 도큐멘트 잘 보시면은 피처 오프에 디태치라고 쓰면은 요거는 안 보이고 얘만 보이고 이렇게 다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어가 없다. 그러면은 패널 컬렉션에 CSS를 고쳐서 디스플레이 넌을 해버리면은 안 보여요. 그렇게 해서 이런 패널 컬렉션이 있는데 패널 컬렉션 많이 쓰게 될 겁니다. 한번 보시면 아시게 되고, 그 다음 패널 헤더라는 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 패널 헤더라는 게 여기에 헤더가 있고 여기에 이제 패널을 줄였다 올렸다 이렇게 이제 클랩스 했다가 이렇게 디스클로즈 했다가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다 단추도 넣고 이렇게 하는데 요 패널 헤더에 또 다른 패널 헤더 또 그 밑에 또 다른 패널 헤더 이런 것들을 많이 썸으로 해서 우리 예를 들면 요 스마트폰에 그 아이폰 같은 거에 보시면은 이제 리스트죠. 리스트. 테이블 같긴 한데 이게 예를 들면은 그거죠. 뭐라 그래야 되지? 명함지, 전화번호 이런 거 보면은 리스트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탁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갔다가 또 여기 누르면 펼쳐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할 때 요 패널 헤더를 좀 쓰면은 오라클 퓨전 솔루션에 그런 걸 쓴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고, 그 패널 헤더에 요 헤더의 타입이 인포메이션이냐, 에러냐, 워닝이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룩 앤 필을 다 틀리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널 헤더라는 것도 쓸 수가 있고요. 그룹, 아까 패널 폼 레이아웃에서 그룹을 주면은 여기에 이렇게 그룹을 이렇게 나눠서 점선을 꺼주죠. 아까 퓨전 FX 스킨에서는 점선, 스키로스에서는 그냥 실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킨 바꾸는 거 보셨잖아요. 그 스킨을 바꾸는데 11.1.1.7에서는 스키로스라는 스킨이 나왔는데 스키로스 스킨은 ADF에서 나오는 어트리뷰 CSS 양이나 한번 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복잡해요. 무거워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가볍게 만든 게 스키로스 스킨입니다. 지금까지 없었고요. 1.7에서 새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스키로스 스킨에서는 실선으로 아까 나왔습니다. 퓨전 FX에서 점선으로 나왔고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템플릿, 그 다음에 데클레러티브 컴포넌트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다음에 큰 레벨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리유저를 할 수 있도록 UI를 이런 단위가 있는 게 이제 레이아웃을 잘 구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이거고요. 그래서 오늘 혹시 아까 그 중에서
익스터널 윈도우까지 한번 하셨잖아요. 그렇죠? 익스터널 윈도우까지 하셨으니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고 그 다음에 파샬 페이지 렌더링을 위해서 PPR 1.jspx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지금 뭐 한 반까지만 보실 수 있잖아요. 보시고 죄송하지만 챕터 5장 한번 열어보세요. 무슨 시간이 안 됩니다. 챕터 5장에 여기에 5페이지에 보시면은 요거 있거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실습을 한번 템플릿을 할 때 때문에 어느 정도 알아두면 좋은 건데 또 이것도 설명할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챕터 5에 5번 5페이지에 있는 저 출처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ADF 컴피그에 이게 사실 잘 모르시겠지만은 요 안에서 페이지 템플릿, 내비게이션 아이템을 써가지고 XML 메뉴를 만들어내는 요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숙제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요거는 숙제로서 해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익스터널 윈도우 하셨던 부분, 그 다음에 PPR 1.xml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시는 분은 이거를 하시고 6시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숙제. 이 숙제는 언제까지냐 하면은 이게 제가 이걸 왜 하라고 했냐면은 여기 리유저빌리티 템플릿 할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거든요. 이거 써먹거든요. 메뉴를. 그래서 이거를 챕터 5장을 내일 끝나고 모레까지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은 PPR 1하고 첫날이니까 PPR 1하고 익스터널 윈도우 안 하시는 분 다 하시고 집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